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하태훈이라고 합니다. 전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재직 중이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조심스럽네요. 오늘 하이브리드 PC 벽체를 이용한 옥탑 구조물 계획과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PC 옥탑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 내용과 목업 제작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진행 연구 및 향후 계획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이화여대 주관의 OSC 기반 공동주택 생산 시스템 혁신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옥탑, 시스템 욕실, 바닥, 그리고 벽체 차음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 중 옥탑은 기존 RC 공법 대비 50% 공기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RC 공법으로 옥탑을 시공을 할 때에는 재래식 시공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기준층 대비 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서너 배 이상 소요되어 후속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법에 대한 대안으로 PC 벽체 또는 철골 모듈을 이용한 공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공기나 인력, 안전 등에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공사비와 접합부 품질 문제로 인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품질 확보가 가능한 공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우건설에서는 국책과제에 참여하기 전에 자체 연구를 통해서 철골 모듈을 이용한 옥탑 시공법을 개발하였고 올해 초에 본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로 시공된 동의 세 번째 옥탑 모습입니다. 타워 크레인 용량을 고려해서 옥탑을 세 부분으로 분리해 설치하고 바닥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정도 작업 인력이 옥탑 골조를 하루 만에 설치하는 것은 기존 공법으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내년 초에 계획된 두 번째 현장에서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는 이틀 동안 설치된 모습을 연결해서 보고 계시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하루 만에 골조는 시공이 다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기존보다 많이 비싸다고 하면 현업에 사용되기에는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슬래브 시공에 많이 시공되는 하프 PC를 세워가지고 벽체의 영구 거푸집으로 활용하고 그 사이에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PC 벽체라는 명칭도 PC와 RC를 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공사비를 고려해서 외벽만 하프 PC를 사용한 것과 외벽과 내벽 모두 하프 PC를 사용한 것으로 구분을 해서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중 하프 PC 벽체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블 월이나 트윈 월이라고 불리우는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기술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하이브리드 PC 벽체 시공법을 하나의 옥탑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두 차례의 목업 시공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옥탑은 옥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지붕층과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 옥탑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목업의 지붕층은 내부에 유로폼과 타령 데크를 사용을 했고요. 옥탑층은 이중 하프 PC 벽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겠는데요. 지붕층 슬라브는 데크 슬라브를 사용을 했고요. 옥탑층 슬래브는 하프 PC 슬래브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붕층 시공에 사용된 하프 PC 벽체들의 안쪽 면을 보고 계십니다. 부재의 운반, 그리고 양중, 설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PC 제작 시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PC 제작 시에 트러스 철근을 안에다가 매립을 했고요. 부재 설치 시 자립을 돕고 코너부의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각 부재의 끝단이 90도 꺾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붕층의 유로폼과 타령 데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철물을 제작을 해서 하프 PC 외벽에 연결을 하였고요. 옥탑의 이중 하프 PC 벽체는 헤드 앵커와 디귿 형광을 외벽과 내벽에 각각 매립한 후에 슬라이딩 방식으로 접합을 하였습니다. 이 앞 페이지에서 보신 특수 철물과 여기서 보시는 헤드 앵커 그리고 디귿 형광은 시공성을 만족해야 되는 것 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측압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목업 시공 순서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초, 기준이 되는 PC벽, 그리고 외부 하프벽, 내부 거푸집, 지붕층 타설, 외부 하프벽, 내부 하프벽, 옥탑층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1분으로 단축을 한 시공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초를 아쉬로 먼저 만들었고요. 그때 이음 철근을 미리 빼어 놓았습니다. 기존 PC 벽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얇은 하프 PC 벽체를 설치할 때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PC를 2개 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붕층 타설 후 옥탑층 하프 PC 벽체도 쉽게 설치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빼어놓은 이음 철근의 위치가 PC 부재 설치 위치하고 좀 안 맞기도 했고요. 외부 하프벽과 내부 하프벽의 연결 지점이 어긋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무난히 시공을 완료했고 지금까지도 혹시 비가 새지는 않는지 그리고 장기 균열은 없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직접 실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럼 공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 소요된 공기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공기는 16일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RC로 시공할 때 걸리는 40일과 비교를 하면 60% 정도를 단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한 50% 단축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현장 기준으로요. 결국 하이브리드 PC 공법은 현장에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RC 공법에 비해 큰 공사비 증가 없이 공기를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하이브리드 PC 공법이 풀 PC나 철골 모듈러 공법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기술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게 단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일체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누수라든지 결로 등의 문제를 줄여줄 수도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현재 진행 연구 및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에 시공을 한 3번째 목업입니다. 2차 목업 시공에서 힘들었던 내외부 하프 PC 벽의 연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3차 목업을 했고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면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지니까 현장 설치할 때는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재 하나하나의 스케일이 커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재료가 그 가지는 재료의 특성, 특히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립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부재 제작 시에 그 정밀도하고 함께 현장 시공 여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연결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준이 되는 풀PC 벽을 기초 위에다 세울 때 후속 시공을 위해서 빠르게 설치하기 위한 접합 방법을 고안을 해서 그를 구조 성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하이브리드 PC 벽체 자체의 구조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도
지금 진행 중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현장 시공이 계획되어 있는 두께 250mm 실험체하고 함께 지하 외벽용으로 두께 500mm 정도의 벽체도 함께 실험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탑은 구조체가 아니라 하중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고려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실험은 250mm 벽체보다는 토압과 지진력에 저항을 해야 되는 지하 외벽용 500mm 벽체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옥탑은 365일 24시간 외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PC 부재 간의 접합부의 수밀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연구도 필요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내구성, 시공성, 마감성, 경제성 이 네 가지를 평가 지표로 두고요. 1차로 다양한 내구성 실험을 한 다음에 내구성 실험이 끝난 그 부재를 가지고 구조 실험을 해서 11월 달까지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최적의 소재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PC 옥탑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다고요. OSC 국책과제에서 저희가 수행 중인 또 다른 연구 내용으로는 PC 박스형 시스템 욕실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욕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집에 있는 욕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욕실을 통째로 다 만들어서 현장에다 가져다 놓고 전기하고 배관을 연결만 하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하이브리드 PC 옥탑을 시공할 저희 대우건설의 현장 조감도입니다. 이 크고 높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옥탑 하나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옥탑이 코어에 있고요. 그 코어를 타고 내려오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 외벽에서 그 벽체가 아파트 주동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 PC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체 구조물을 본 기술로 지을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 들으신 거와 같이 저희 OSC 연구단에서는 PC로 기반으로 하는 골조 외에도 여러 가지 마감이라든지 약간 서브스트럭처 등을 OSC 방법으로 생산해서 건축물을 생산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조 성능이라든지 주거 성능까지도 면밀하게 연구를 함으로써 좀 종합적인 기술을 완성하고자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OSC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두 번째 발표는 이 정책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신은영 연구위원님께서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은 현재 전환기에 직면을 해 있는데요. 크게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20년 동안의 생산성의 변화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건설산업의 이윤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타 산업에 비해 이윤율이 4.4%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프로세스와 공급망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설 산업에 대한 진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건설 프로세스와 공급망을 혁신함에 있어서 오픈, 콜라보레이티브 두 가지를 병행한 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국의 사례를 보면 건설 제조, 건자재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건자재 협회 등과 함께 병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전 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 산업에 있어서도 ESG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의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건설 산업 ENC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리스크에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설 자재와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이 좀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노조 파업의 영향, 그리고 안전사고의 증가, 그리고 지역 민원에 대한 대응 등이 공기나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악천후라든지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소들도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프로세스의 변화 방향으로 온사이트에서 오프사이트로, 그래서 탈현장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 생산의 영역도 스케일이 단위 부재 단위에서 전체 건축 구조물 전체를 공장에 생산해서 현장에 위치를 고정시키는 형태까지 다양한 유형과, 또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정보통신 소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를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패브 시장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프리패브 건설 시장은 현재 연평균 6.47%의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프리캐스트 분야의 비중은 3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들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프리패브 건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프리패브 시장 중에서도 2018년에서 2024년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주거 부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패브 건설 시장이 포트폴리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패브 중에서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분야를 2020년에서 2028년까지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대략 연평균 4.4% 성장세를 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중에 52.6%가 건축 부문이면서 주거 부문이 대략 38%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패브에서 주거, 건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프리패브 건설 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기회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다만 경제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장 생산 부분을 좀 생산성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장에서의 생산 설비, 기계 제작 등을 통해서 재료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대부분 프리패브는 구매자 요구 사항에 맞춰서 맞춤 제작하는 방식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그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공급자로 제한됨으로 인해서 공급자 협상력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근로자의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OSC와 관련된 추진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 공공 부분에서는 주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산업 부분에서 모듈러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과거에 이제 신규 주택 보급됐던 주택 보급 재고량이 적어서 이제 연간 약 20만 채 정도를 계속적으로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이 중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OSC 방식으로 7.5%를 공급 연구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소규모 건설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중소 모듈러 프리패브 기업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공장 부지 혜택 등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SC 추진의 어떤 조달 방식으로는 프레임워크 조달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방식은 기존의 모듈러 프리패브를 공급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 능력을 가진 업체를 PSCP라고 해서 풀을 구성을 해놓고 일종의 이제 숏리스트의 성격이죠. 이 업체들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이 패널라이징 방식이든 볼리메트릭 방식이든 또는 층수가 고층이든 저층이든 간에 각각의 능력에 해당되는 업체들 중에 이제 선정해서 조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턴키 베이스의 공사 수행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NH2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게 되면 그 볼리메트릭 빌딩하고 패널라이징 빌딩 그리고 하이라이즈 그리고 턴키 방식 이 네 가지를 큰 축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조달 중에 앞에 프리디자인 단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표준 계약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본에서도 국토교통성이 PC 공동주택에 대한 보급을 좀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좀 복잡한 사전 조정이 요구되고 또 설계 단계에서 이 PC 공급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이제 공사비의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 단계에 PC 업체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시공 단계 측면에서는 공공주택의 경우에 이제 회계 감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보다는 좀 비용 측면이 강조되지만 민간 주택 부분에서는 공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 전체적으로 사업성, 수익성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C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작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12층짜리 한 동을 RC와 PC 방식을 비교한 결과 공기 그리고 현장 인력, 분진이나 소음 발생량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비 측면에서 경제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PC 공사의 제작비를 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면 PC 단가 구성 중에 재료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공장 설비, 감가상각, 건프집 제작 등으로 이제 단가가 구성이 되는데 공사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건프집 제작 수선비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부재를 좀 규격화 표준화하고 또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전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직접 인건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 인력을 교육 훈련에서 활용하는 것 등에 대한 것들이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SC 방식은 결국에는 공장 생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됨으로써 비즈니스 및 그 발주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없이는 OSC 방식이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러한 OSC 방식의 일환으로 PC 방식, 그래서 공업화 주택의 보급 확대라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건설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근래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9가지 측면에서 OSC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었고요. 이 중에 발주 조달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한 주제로 요소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주 조달 시스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공장 제작에서 현장 제작으로 가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협업의 범위 그리고 상호 역할의 어떤 중첩적인 부분 그리고 OSC
주체의 어떤 시공 자격과 또 OSC로 공급한 내용에 대한 어떤 실적 관리 체계, 그리고 공장 제작하는 업체를 발주 방식에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주 방식은 크게 설계 시공 분리, 그 다음에 기술형 입찰, 그리고 최근에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공자 그리고 OSC 업체가 설계 단계에 조기 참여해야 되는 그 early involvement가 요구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 도서에서 조금 더 시공성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현행 발주 방식 중에서는 턴키 방식, 그리고 기술 제한 등과 같은 기술형 입찰이 가장 현재로서는 적합한 발주 방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LH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그리고 분리 발주에서도 주계약자 공동 도급에 OSC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도 검토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겠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에서 OSC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6가지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 공동 수급체에 설계사, 건설사뿐만 아니라 OSC 업체가 같이 조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MEP 통합 발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설계 VE 단계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공동 수급체에 의한 VE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스마트 턴키 제도에서 전기 소방 정보통신에 대한 통합 발주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분리 발주를 예외로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발주청에서 이 내용들을 분리 발주를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각의 개별법에서 분리 발주 예외로 할 수 있는 사유에 모듈러 프리패브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추가하는 내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턴키의 공동 수급체 구성 시에 OSC 업체, 현재 지금 업종상으로는 전문공사업에 건축물 조립공사업이 해당이 될 텐데, 이 업체가 공동 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모듈러 프리패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이런 방식의 능력 있는 업체가 우대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과 업무 내용에 있어서 모듈러 프리패브의 근거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정의하고, 실적 관리에 있어서도 세부 실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턴키 수급자가 실시 설계 부위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OSC가 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관급 자재로 받아서 공장에 자재를 납품을 해서 자재 로스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 요령 상에서도 예의 사유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시공 분리 발주 방식에서 OSC를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와 또 물품 제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OSC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요. 현재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의 입찰계약 제도에서는 공사, 물품, 용역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약을 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분리 발주 여부를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모듈러나 프리팹에 대해서 일괄발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예정 가격 작성에 있어서도 공장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공사비 산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 가지의 공동수급 형태가 있는데, 공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계약제한 공동도급 방식을 주계약자에도 종합뿐만 아니라 전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 안에서 모듈러 프리팹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이쪽이 주계약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해외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CD753이라고 해서 컨센서스 덕스에서 OSC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작년에 개발 보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종합건설업체인 시공사와 프리팹 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약 약관에 명시하고 서로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관계에 대한 것들을 조율해서 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품 제조가 아니고 공사의 일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물품 제조라기보다는 하도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패널라이즈 방식이 됐든 볼륨메트릭 방식이 됐든 간에 이것은 시설물의 구성 요소이고, 현장 제작하는 현장 사이트 이외에 공장 제작하는 부분을 또 하나의 사이트, 그래서 제작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안에서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관련된 계약 변경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설계 변경이나 구조 검토나 그리고 시공상세도 제작 등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면허에 대한 설계자로서 라이센스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도급의 정의에 구성 요소를 포함시켜서 구성 요소에 대한 거를 조달하는 주체도 하도급이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특이할 만합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프리패브리케이터 제조업체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시공가 책임하고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 작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타 제조, 운반, 설치 등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책임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제도 정책 부분에서 정비 또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SC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롯데건설의 이재만 책임연구원님께서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의 이재만 박사입니다. 오늘 PC공사 관리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SC 국제과제를 한 2년 정도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능을 좀 갖춰온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요 기능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입니다. 크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저희가 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PC공사용 프로젝트의 공급망 체계를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공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PC공사 플랫폼이 크게 이제 현장과 공장용 플랫폼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요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배경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어쨌든 건설 산업이 자동화,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화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타 분야 대비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뒤처져 있는 디지털화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부분인데, 목적물,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되겠죠, 저희는. 그 건물을 어떻게 표준화, 규격화를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거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설계가 자칫 단조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중심의 공사가 아니라 선제작 방식, 공장에서 선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정만 가져가는 방식, 이른바 OSC죠. 그러한 방식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그 생산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재가 여러 개가 많아서 어쨌든 생산 인프라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엔 설계와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생산업체들이 그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과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기법에 대한 부분인데, 건설업은 타 분야와는 다르게 유독 그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유관 기간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그 기간별로 다양한 정보가 발생을 하고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수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이런 복잡한 생태계가 붙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에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사나 디지털화해서 좀 효율을 올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또 뭐 다른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마지막 이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타겟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변혁 3단계라고 보시면, 첫 번째 조직 문화 변혁 단계, 두 번째 기술적 변혁 단계,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변혁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OS 플랫폼은 이 두 가지 기술적 변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같은 종합건설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쓸 거냐? 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DT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 일단은 전산화라든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관리 체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도 개선이 같이 돼야 되고, 물론 복규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계 밟아오고 있고, 어쨌든 이 DT 기술을 좀 극대화해서 당사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그걸 현역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PC공사용 프로젝트의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저희가 대략 한 6개월에서 10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이 OSC 공법은 현장뿐만 아니라 공장, 생산업체와 설치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설계사와 시공사와 설치업체, 생산업체가 이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이제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수행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 서플라이 체인을 모델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의 기능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요 핵심 기능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현장에서 이제 처음에 공정을 짤 때 처음에 러프하게 공정을 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산업체에 던지면 생산업체가 그에 맞춰서 일단 생산에 들어가죠. 들어가다가 중간에 세부적으로 설치 계획을 다시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사전에 생산된 부분과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생산해 오던 부재에서 약간 변동이 생겼다든지 일정이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생산 계획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이제 현장과 공장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데이터도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서로 그런 걸 공유하고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C공사용 플랫폼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현장 플랫폼하고 공장 플랫폼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현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업 관리자들이 모두 도면에 기반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빈 기반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정 플랫폼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이 부재 아이디, 부재 번호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 기반으로 저희가 기능을 구성을 했고 서로 간에 이제 현장과 공정 플랫폼 간의 데이터가 연계가 되게끔 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그 도면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설계가 완성이 됐을 때 현장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보통 장비 선정부터 하죠. PC 공사나 크레인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크레인을 어디에 앉혀서 어떤 순서대로 해 나갈 거다라는 거를 부재 하나하나를 이제 순서를 잡는 게 아니라 크게 영역별로 존이라고 하는데 크게 영역별로 잡고 동선을 잡고 어떤 기종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러프한 계획을 짭니다. 이 러프한 계획을 짜서 이제 이 존별로 이제 데드라인 이런 거를 수립을 하고요. 근데 부재 하나하나별로 데드라인 수립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크게 잡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공장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공장에서는 그에 맞춰서 1차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크레인 기종별로 이제 인양 능력, 기종도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양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모든 크레인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크롤러 크레인이나 하이드로 크레인 같은 주요 많이 쓰는 톤수를 기준으로 한 7, 8개 정도의 크레인을 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화된 크레인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선을 설정하는 기능 그리고 단면에서도 이제 간섭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1차적으로 현장에서 공정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신 것처럼 이 생산 계획이 들어갑니다. 생산 계획에서는 그렇게 그룹 존별로 잡은 데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부재부터 생산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몰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몰드로 여러 부재를 만들 때 이 일정을 이렇게 몰아서 넣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반입을 원하는 일정하고도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준이 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제 몰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산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는 U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재를 언제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 계획이라는 게 2번에 걸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러프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설치가 임박한 수주 전에는 이제 세부 설치 계획을 짜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재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룹별로 존을 짜는 거를 기반으로 하되 부재 하나하나를 언제 몇 시에 설치, 정확한 시간 분까지 이제 설정을 하죠. 그걸 이제 반입 요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이 부분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작업을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이 부재가 생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생산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날까지 올 수 있는지 그럼 생산 계획이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리드 타임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부재를 예를 들시면 이제 왼쪽 화면 보시면 9월 30일 날 반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 날까지 이 부재가 생산이 완료가 돼서 현장에 반입이 된다라는 게 보장이 돼야 나의 이 설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장에서의 그 데이터가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반입을 조회를 하면 해당 날짜의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아니면 안 되면 그날까지 생산이 언제까지 완료돼서 반입된다 안 된다라는 데이터가 공장 플랫폼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이제 공장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재 가능하냐 이렇게 그 협의가 할 거고 이제 되면은 그대로 이제 반입 요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측 하단처럼 반입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창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재를 몇 날 몇 시에 갖고 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엑셀 형식으로도 출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본 UI는 만들어져 있고요. 마지막 단에 이 엑셀 서류를 출력하는 거는 이제 업체별로 이 반응 요청서가 양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서 보는 걸 좀 최대한 많은 양식을 포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왼쪽과 같이 이제 반입 가능을 조회를 하고 그 리드 타임을 인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장 생산 관리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지원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단계는 좀 더 고도화되면 그런 그 협업 과정,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같이 녹여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본 정보를 좀 제공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개발했습니다. 주요 기능 네 번째는 현황 관리인데요. 이제 생애 주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재가 생산이 됐고, 출하가 됐고, 반입이 됐고, 설치가 됐다.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각 부재가 어떤 현황인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리드타임 조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부분을 설치를 맨날 며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재가 과연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게끔 빈모델에서 이제 색채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된 더큐멘트도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색깔로 구분이 되되 어떤 특정 상태, 설치 완료 상태다, 생산 완료 상태다, 아니면 특정 구간에 대한 부분을 상태별로 이렇게 나눠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센싱 기반 기능인데요. 사실 이제 센싱은 아직까지는 실무 적용성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센서의 그 요소 기술 자체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파가 콘크리트나 철판을 뚫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공장이나 현장에서 원하는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만족할 만한 센서 기술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한 4년 전에 당사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할 때 RFID 태그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때는 그냥 이력 체크 정도였거든요. 출하됐다, 반입됐다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기능을 확장해서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좀 고민해서 좀 시범적으로 좀 기능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품질을 검측하는 건데, 공장에서 품질을 검측할 때 크게 이제 몰드와 배근 이런 작업을 할 때 관련된 부분을 검측하겠죠. 뭐 배근 간격이나 피복 두께나 뭐 이런 부분부터,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하고 난 뒤에 그 완성물의 사이즈, 규격에 대한 것도 다시 검측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앱을 개발해가지고 이 모바일을 리더기에 띄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이 탑재된 모바일을 이 리더기에 탑재를 해서 이제 RFID 태그를 체킹을 하면 부재 정보가 넘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우측에 앱 화면 보신 것처럼 부재 번호, 부재 종류 뭐 이런 게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 상태에서 각 해당 항목에 대한 수치를 뭐 입력을 하든지 검측한 내용은, 아니면 이제 사진이 있으면 사진 업로드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송을 하면 이게 이제 저희 플랫폼으로 번호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해당 부재 번호별로 검측 자료를 이렇게 조회를 하면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측서라는 게 사실 이것도 뭐 통일된 규격이 없고, 지금 검측 항목 자체도 사실은 이제 PC 업체들이 이거를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희가 커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몰드 검사, 몰드 치수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철근 배근 같은 내입초문 검사, 콘크리트 강도 검사, 그 다음에 타령 강도 검사, 그다음 외관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6개의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앱을 지원을 하되 RFID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검측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게 반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출도 이제 태그 체킹을 해서 반출 상태를 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현황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색깔로 구분돼 표시가 되고, 현장에 반입이 되면 우측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게이트에 설치된 어떤 고정 리더를 통해서 운송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체킹되게끔 그렇게 기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자체 플랫폼에서 검증을 한 기술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이 앱을 개발한 부분, 검측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또 검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현장 건축도 있어요. 현장에서도 뭐 현장 어떤 다양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했을 때 그거를 RFID 태그와 연계해서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이 야적을 해놓고 그 위치 찾는 게 항상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어로 특허는 출원했습니다. 출원했는데 좀 아직은 현실성은 떨어져서 저희가 굳이 이제 이번 플랫폼에는 그 개발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현을 해놨고, 아마 10월 중으로 이제 패치가 되면 아마 11월부터는 제 당사 현장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 국제 과제, 실증 과제도 있긴 한데 좀 최대한 거기 활용할 수 있게끔 일정 이런 부분에서 지정하고 그렇게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건설기술연구원의 이지만 박사입니다. 오늘 PC공사 관리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SC 국제과제를 한 2년 정도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능을 좀 갖춰온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요 기능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입니다. 크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저희가 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PC공사용 프로젝트의 그 공급망 체계를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공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PC공사 플랫폼이 크게 이제 현장과 공장용 플랫폼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요 기능 5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의 이범식 연구위원님께서 OSC PC 공동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LH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이범식입니다. 저는 LH가 추진하고 있는 OSC PC 공동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과 실적에 대해서 약 20여 분간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의 건설 현장의 여건 환경 변화가 어떠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LH 역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장 생산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동주택 생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그림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LH가 이런 준비 작업을 하는 이유는 LH 공동주택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을 위한 PC구조 공동주택의 신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이후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2019년도에 걸쳐서 본부 중심으로 주로 수행되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부분, 두 번째, PC 공동주택 시범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부분으로는 LH 공동주택 PC공법 적용을 위한 구조설계 및 시공지침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PC 공동주택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 6월 LH 공동주택 PC공법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을 하고, LH 공동주택에 특화된 PC공법의 도입을 전제로 2018년도 착공을 목표로 한 중소규모 단지 대상으로 LH 공동주택을 선정하였습니다. PC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벽식과 라멘 각각 1개 지구, 통 2개 지구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벽식은 김포 한강 지구로 2020년 12월 준공을 하였고, 라멘 구조 아산 탕정은 현재 PC 조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내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검토 사항은 보시는 것처럼 골조 공사비라든지 설계 표준화, 최적화, 발주 방식 등을 이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그 시범 사업에서는 새로운 PC 공법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검증된 PC 공법을 발주 시 LH가 발주 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수행 시의 기대 효과는 섭식 공사 대비, 재래식 공사 대비 공기 단축이라든지 골조 공사의 품질 확보, 현장 안전 관리 향상 등이 이제 기대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2020년도에 전사적으로 사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그 OSC PC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자면 LH OSC 기반 공동주택 로드맵 수립이 되겠습니다. 배경하고 필요성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CEO께 저희들이 보고를 올릴 때 세 가지 주된 꼭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건설 정보 생산 및 유지 관리 디지털화. 두 번째 꼭지, OSC 사업 모델 개발 및 건설 공급 확대. 세 번째 꼭지가 R&D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된 관심사인 OSC 사업 모델 개발 및 건설 공급 확대 부분을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OSC 사업 모델 개발 및 건설 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듈러 주택, PC주택 표준 모듈을 개발한다. 잘 아시겠지만 표준 모듈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경제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 22년까지 16타입, 22타입, 36타입 등 유형별 표준주택, LH 공동주택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 16, 22는 기개발되었습니다. 그럼 모듈러 주택의 건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PC주택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옥탑, 화장실 PC 등도 포함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단, 그 상기 로드맵에 의한 대해서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에 공사회 대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향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H가 수행한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에 말씀드린 PC 구조 공동주택 구조 설계 및 시공 지침 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PC 공동주택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 설계를 고민할 때 92년도에 건설부에서 당시 건설부에서 제정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설계의 기준이 현재까지 전혀 30여 년 동안 크게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LH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연구개발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작성 방향은 90년대 초반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내 구조설계 기준의 개정이라든지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미국의 PCI 기준의 개정 내용 또는 세계 주요 학술 연구 현황 등등을 종합해서 이를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공법의 개발보다는 기개발려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법 중 검증된 공법을 적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LH에서 PC공사 발주 시 수급 가능한 검증된 공법을 주된 목표로 작성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특히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시범사업, 벽식과 라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수행할 때 그 주택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들을 이 지침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목표는 역시 마지막 이 페이지의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LH 공동주택의 PC 공동주택의 설계 시 반영하고자 하는 지침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 지침은 크게 구조 설계 부분과 시공 지침으로 나눠져 있고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기사항은 실제 저희들 LH PC 공동주택을 라멘하고 벽식 공동주택을 설계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기준에 녹아 들어갔고 또한 예제를 상세하게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OSC 연구단의 1세부에 참여하고 있는 콘크리트 학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국가 기준, PC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험이라든지 추가적인 검증이라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에 그 국가 기준으로 이렇게 개정 시 반영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예. 다음 PC 공동 LH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식하고 라멘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벽식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LH가 약 90년대에만 약 8,200여세대의 PC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그 이후로는 한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설계 기준으로 30년 가까이 PC 공동주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C공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온 반면에 PC공법은 30년 전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공법 공동주택에 PC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생산 시스템은 사실 없다고 보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범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장은 지구와 PC 조립 일정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사는 신동아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 동인데 4층 규모의 한 개 동 146세대 L타입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본다면 구조공법, 사업관리, 건설재료 등등 분야에서 저희들 연구진들이 현장 나가서 공정별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으로는 연구단의 실정 사업 시 반영하고 LH에서 본 사업을 PC 관련 사업을 수행할 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선에 표시된 부분이 그 PC, 벽식 공동주택 PC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구조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구조고요. 층고는 2.8m입니다. PC 보통 전담백 구조 시스템이고, PC, 벽체는 솔리드볼 되겠습니다. 슬래브는 합슬래브, 구조 재료는 PC는 27MPa, 현장 타설 콘크리트는 24MP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본적인 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청년주택이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벽체를 4개로 운반하고 양중 등을 고려해서 벽체를 4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는 역시 3개로 분할하였고, 복도는 1개 세대, 중복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PC 분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체에 재원, 중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강조 RC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이드로 크레인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기준층 PC 슬래브 조립도를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단위 세대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3개, 4개, 복도 포함해 4개의 PC 패널이 있고, 전체로 보면은 약 1,550여 매의 PC 부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립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PC 부재가 조립되어서 현장이 반입되면 그 반입되는 데서 현장에 야작하지 않고 바로 조립하는 순서로 가장 이상적인 모듈을 기본으로 해서 조립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세대의 전면, 발코니 쪽이 되겠습니다. 계단 보실 수 있고, 다음은 중복도식의 슬래브를 조립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내부에 를 조립하는 현황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맨 왼쪽이 벽체를 세우고 가운데 볼을 걸고 양쪽으로 이렇게 슬래브를 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래브를 세대 내부에서 복도 쪽으로 바라보는 문이 있습니다. 양쪽 큰 문이 이제 현관문이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부에서 바깥 발코니 쪽으로 바라본 부분이 가운데 사진이고, 볼을 중심으로 해서 건식 벽체를 통해서 세대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그 옥탑층이 되겠습니다. 옥상층이 되겠습니다. 옥상층 타설하고 파라펫 설치하고, 제일 마지막 오른쪽이 작년 12월 30일 날 준공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를 하였고, 조만간 저희 연구진들이 POE 검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라멘 구조 시범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무너진 PC 공동주택의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자 본 시범 사업 및 성과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규모는 아산 탕지구와 공사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PC 조립을 2000년 12월부터 올해 9월인데
김포의 벽식도 그렇고 본 라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또 비, 우비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예정보다 공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동은 가운데 화살표로 보시는 것처럼 그 한개동 두 개 구조물로 이루어진 토탈 한개동이 저희 시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조사 내용은 다 벽식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구조 계획은 7층이고요. 층고는 기준층은 복층이 되겠습니다. 3.45m.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구조 재료, 설계 기준, 그 다음에 구조 부재, 특기사항 등등은 이렇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구조 계획을 할 때 당초에 벽식도 마찬가지지만 본 라멘 구조도 RC로 계획된 것을 PC로 전환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PCR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어떤 합리적인 구조 계획을 제한된 조건 하에서 하려고 되게 애를 써가지고 좀 성과를 본 적이 보았습니다. 당초 변경 보시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번. 그 토탈 여기도 역시 한 500여 매의 PC 부재가 사용됐는데요. 특기할 사항들은 이 자료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세대 내부 벽체 중 그 출입구가 있는 부분을 당초에 건식 벽체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PC화했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이제 PC화의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룬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외벽이 되겠습니다. 외벽 부분을 커튼호를 PC화해서 이렇게 붙이는 부분인데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택의 열 관료율 굉장히 높은 열 관료율이 요구되는 주택의 주택의 외벽에 그 PC 패널을 도입해서 커튼호를 도입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큰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복층이기 때문에 요 PC 조립 현황을 기준층과 상부층의 PC 조립, 부재 조립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연구 차원에서는 복층의 지붕은 세대 내부가 되겠죠. 할로코어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합슬랩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실시 설계 때는 그쪽으로 전환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립 현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지구는 전체가 다 지하층 전체가 PC화된 부분이고 백구동도 지하부터 지상층까지 모든 부위가 다 PC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그 위에 부분의 왼쪽에 있는 부분들도 다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기초 1층 올라가는 부분 될 것이고 슬래브 부분 1층 전경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 조립 현황을 보시면은 수직 부재, 세대구 출입구 벽체, 계단실, 그 다음에 보호, 조립 현황을 이렇게 슬래브를 조립하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커튼을 조립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하는 작업이고 중량도 무겁고 요철이 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립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성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예 좋고요. 죄송합니다. 예. 현재는 옥탑층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일주일 정도 공기가 늦어졌는데 조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H가 참여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국가 R&D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이준성 교수님께서 연구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인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H는 크게 OSC 연구단의 3개 세부 중에 1세부 기술적인 분야를 9개 연구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세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부 과제명은 보시는 것처럼 핵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및 실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C, 공동주택의 설계, 생산, 시공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고 총 연구비는 약 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LH는 이쪽에 참여할 배경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국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상상성의 향상과 기술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공동주택의 신생산성 시스템을 필요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하고자 이 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1세부 과제는 크게 위탁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LH 포함 10개의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주제에 따라서 하고 있는 업무 영역에 따라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영역을 저희들은 워킹그룹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워킹그룹이 실증 및 평가 부분, LH와 아주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PC 표준 모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PC 표준 모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DA, 아이스트, 강원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PC 구조 설계 지침입니다. 한국 콘크리트 학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증그룹이 저희들과 가장 밀접한, 저희 서민들,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주거 성능 확보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대우건설의 하토한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그 분야, 그 다음에 PC 하면 PC에 대해 대표적인 하자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누수에 관해서 대림산업구 현재 DL-ENC가 담당을 하고 해결하려고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용 PC 슬래브 기술은 까뮤 ENC, 그 다음에 PC 공동주택의 결로 단열 부분은 EI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1세부 책임 및 마스터 코디네이터로서 그 워킹 과제를 잘 운영해서, 워킹 그룹을 잘 운영해서 그 연구개발된 기술들이 그 실증 사업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게 저희 1세부 그 세부 과제, 세부 기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LH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처럼 이렇게 건축 구조 공법 분야, 사업 관리, 건축 재료, 실정 이렇게 4개 분야에서 총 15분의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워킹 그룹과 이렇게 협의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LH는 그 마스터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가 PC 공동주택 구현에 필요한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행했던 주요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관리 분야, 그 다음에 구조공법 및 건설 재료 분야, 시범사업 성과 분석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LH가 8,200여 세대에 대해서 PC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25년, 30년 가까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 PC주택에 대한 그 현장 조사를 수행해서 설계 개선안을 도출하는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꼭지가 본 연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실증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실증 사업 지구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실증 사업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지구 되겠죠. 평택 고덕지구의 전용 면적 46 타입에 대해서 46 타입 2개 동 12층 2개 동 166세대짜리를 대상으로 PC 실증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올 9월 달에 사업 공고가 나가고 12월 1일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평형은 이렇는데,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 부분은 RC 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 표준 모듈에 맞춰가지고 재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범 실증 사업이긴 하지만, 또 이 부분은 30년에서 50년 가까이 주민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검증된 공법을 이렇게 가능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면, 저희 연구단에서 본다면은 1세부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은 표준 모듈 및 표준 평면, 그다음에 방수, 단열, 그다음에 볼륨메트릭 PC 해서 계단실 등등이 실증이 가능한 주요 후보 기술로 평가하고 각 세세부 과제 책임자들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LH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게 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진성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도심지에서의 PC 공동주택 실증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입니다. 우선 SH가 바라보는 OSC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SH공사의 사업 여건 속에서 실증사업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생각하는 향후 사업 모델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의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지난 201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대량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택지가 고갈되면서 대규모 단지형에서 그리고 이제는 중소규모 단지로 규모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복주택, 공동체주택,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 도심지와 일반 주거지의 소규모 주택들이 필지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에서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건설 공법으로 서울에서는 OSC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적, 산업적, 정책적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도심지 공사에서는 공사 중 많은 민원과 함께 현장 안전에 대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 여러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즉 공사 민원과 안전 부분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건설 공법인 탈현장 공법인 OSC를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기존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선진국과 같은 제조업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시대의 흐름에 맞게 건설 산업에서도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가격 경쟁력까지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스마트 건설 공사에 대한 발주 방식, 물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공공은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OSC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스틸을 활용한 모듈러 공법을 2014년도부터 기숙사와 맞춤형 주택 등 저층 주택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을 도입했는데요. 이때는 공기 단축이나 현장 공사 민원 최소화 등 이런 장점들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내 첫 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준공한 가양동 모듈러 행복주택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내와 2시간이 적용된 6층 규모의 공공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실증 사업으로 진행된 사례고요. 이 사업의 성공으로 저희와 LH 등 타 발주처에서 모듈러에 대한 기술을 확신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이 사업으로 자체 사업인 가리봉 사업과 신내지구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PC의 경우로는 지난 2010년 초반에 품질 개선을 목표로 지하주차장에 PC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 공사기간 단축 등 시공성은 검증을 마쳤지만 경제성 부분에서는 수요 부족 등으로 몇 가지 요인과 함께 한계점을 노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시 장승형 건축의 도입으로 2014년도부터는 라멘식 구조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세대 내에 적용되는 경량벽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경량벽체의 성능과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소음 관련 민원이 거의 없다는 부분을 확인 또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저희 SH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C 주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식 외벽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일체형 건식 외벽 시스템 또한 개발과 적용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등식 구조와 관련하여 PC 구조와 관련한
기술 개발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OSC PC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이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SH공사에서 어떤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배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 부족으로 인해 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노후 저희용 공공시설 등 미의 활용되고 있는 공공청사나 주차장 등을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복합화 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노후 공공시설을 재건축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젊은 계층을 유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유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노후청사와 같은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가양동 행복주택과 같은 주차장 입체화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리봉의 행복주택 사업이 최근 12층 규모로 모듈러로 올해 발주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그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MOU 체결을 통한 협력 관계로 추진해 갑니다. 통상 사업 기획에서는 착공까지, 사업 기획에서 착공까지 1년에서 2년까지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SH공사의 실증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OSC 연구단의 목표가 OSC 공동주택 생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그리고 주택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여기에 SH에서는 LH와 함께 실증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심지에서의 특성에 맞는 실증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OSC 기술의 개발의 목표는 기술 표준화, 그리고 생산 시스템 플랫폼 구축, 그리고 PC 구조 공동주택 실증 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OSC 장점에 기반해서 첫째,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 제작 시공 동시 수행을 통해서 공기 단축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장 제작을 통해 건축의 품질 향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SH의 실증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가양동 실증 사업과 같이 시공성 하나만큼은 최소한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층화에 대한 장점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단열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RC주택보다 더 나은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가지 저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기등식 구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RC공법의 아파트들이 벽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면 이런 기존의 PC들이 과거에는 벽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장수면 구조에 기반한 보기둥식 PC 주택으로 주택의 가변성을 세대 내에서 확보하고 기존의 PC 건축의 한계를 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기둥식 구조에 따르는 많은 부재들을 부재 단위 자체에서 최소화시켜서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공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기등식 그 PC 구조에 들어가는 모듈 자체에 대한 스터디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차장과 세대 크기를 고려해 8.5m 모듈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주차장부터 상부까지 PC가 될 수 있고 RC를 복합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적 검토가 가능한데요. 구조 모듈만큼은 일치화하는 것이 저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 국책 사업과 연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보기둥식 구조를 효율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커튼홀 외피 특화를 통해서 랜드마크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강도 경량 UH PC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디자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적용되면 실증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SH에서는 OSC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과거의 요소적인 기술과 그리고 사업적인 실증 사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증 사업을 위해서는 그 부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제과제 제안서 당시 사업 부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그 부지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부지들을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부지들로 저희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S동 체육문화복합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이곳은 2021년 이사회 승인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층부에서 그리고 저층부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 상부에 PC가 생산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장 여건과 그리고 공사 기간에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동 어린이집 복합화 사업입니다. 내년에 어린이집 내년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집과 행복주택을 복합화하는 것입니다. 규모로는 55세대 정도이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의 사업 모델로도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Y동 어린이집 복합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행복주택을 넣는 것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고려할 때 저희는 도로 조건과 지작물 조건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센터와 청소년 회관 그리고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H지구 공용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복합화 사업이 도시 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공용주차장을 복합하려는 구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 조건이 좀 양호한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5층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K지구 이후 부지 사업입니다. 이곳에서도 생활 SOC 등을 넣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5가지, 크게 6가지의 사업들은 한계동을 건설하면서 PC 사업의 시공성을 체크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우선 선별적으로 좀 꼽아놓은 부지들입니다. 타 공사 발주하는 것이 실제 발주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최대한 실증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고자 나름 준비 중에 있고 또 그렇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향후 저희 SH에서는 어떤 모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살짝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 차원에서 공사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조금 더 크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심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역 주변에 고밀로 복합화하는 사업인데요. 고층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과 도심지 공사에서 현장 공사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에 이런 OSC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도심지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장 공사의 최소화 그리고 복합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해결을 위해 OSC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OSC가
일부 물량이 아파트 단지를 대체하는 건설 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순서를 곧 기다리고 있고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새로운 많은 단지들을 건설할 때 기술적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다채로운 모습들을 요구할 것이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RC주택과 모듈러주택, PC주택이 효율적이고 서로 협력적으로 고층과 저층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서 그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증 사업을 통해서 PC 공동주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발주자 입장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공공건축의 공급의 안정성과 그리고 건설 사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